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과, 경제과, 전략사업과, 농종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황철기입니다. 2025년도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에너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 부분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17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수소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 생산시설 및 충전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수소 생산시설 1개소와 충전소 2개소를 구축하여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분동 수소 충전소는 2019년부터 교동 충전소와 수소 생산시설은 2022년 12월부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연간 지원 금액은 19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수소 어선 개발 실증 사업입니다. 3톤급 어선 1척이 제작 완료되었고 향후 배관 설치 및 항해 임시 허가를 받아 대진항에서 실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액화수소 제조 설비 구축은 100kg의 액화수소를 생산하는 시설로 현재 구축물 공사 중이며 6월 중 완료하고 실증할 계획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세라믹연구원, KCL, 강원대학교 등이 참여하고 있고 강원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및 저장 화금 소재, 부품 산업 지원을 위한 장비 구축과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수소기업 육성 산학형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전문 산업단지 조성과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 R&D 허브 구축, 지역 인재 양성 등 4개 분야 사업입니다. 수소기업 전문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024년 7월에 산업단지 지정 계획 고시가 되었고 금년 3월에 토지 수용 재결하였습니다. 공사 관련 인허가 및 시공업체가 성전되어 3월부터 착공 준비하여 6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6년 12월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수소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은 건덕 제2 농공단지 부지에 금년 5월에 착공하여 10월 말 준공 계획으로 건축 2개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수소 R&D 허브 구축 사업입니다. 수소기업 R&D 기반의 제품 고도화 및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2023년도에는 4개 기업에 지원을 하였고 2024년도에는 12개 기업을 금년도에는 16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소기업 맞춤형 지역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건덕에 있는 에너지 마이스터고의 수소 분야 직업교육 지원센터 내 장비를 구축 지원하고 강원대학교에 첨단 강의실 연구시설 장비 및 공간을 구축하고 강원 테크노파크에는 재직자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하단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건덕면 광태리 건덕 제2 농공단지 부지 내 구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87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작년 12월에 시공사 선정하였고 연말까지 평가센터를 구축을 마무리하고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소 계량 신뢰성 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교동 소방방재산업특구 부지 내에 위치하며 사업비는 192억 원입니다. 평가센터 및 장비를 구축하며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여 하반기에 착공하여 26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우리 시는 액화수소 플랜트 및 인력 양성 기반 구축 사업으로 SPC 설립을 위한 용역을 상반기에 마무리하여 참여 기업과 지속 협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두 번째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전기 자동차를 2024년도까지 821대를, 수소 전기 자동차는 승용차 326대, 버스 3대를 지원하였고 25년도에는 전기 자동차 271대, 수소 전기 자동차 32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관내 급속 충전기 현황은 74개소에 144개를 구축되었으며 금년에도 10개소를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읍명동별 급속 충전기 구축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세 번째,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지역업체 참여 현황입니다. 삼척 블루파워 발전소는 2025년 1월부터 상업 운행 중이며 지역 장비, 자재 등 이용 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2023년도에는 1,158억 원, 2024년도에는 773억 원, 총액 5,951억 원의 지역 장비, 자재 등 이용 실적을 파악되고 있으며 부문별로는 하도급과 건설 장비, 건설 자재, 레미콘, 아수콘, 인력, 숙박 및 부동산 임차 등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네 번째,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 건설 지역 상생협약 투자 이행 현황입니다. 투자 관련 사항은 침식 저감 시설, 관광 침수 시설, 지역 협력 사업, 직원 사택 건립, 신재생 및 미래에너지 투자 분야 등입니다. 침식 저감 시설 설치 사업은 현재 공중률 97%이며 2025년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돌재, 잠재, 이안재, 방사제 등 침식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맹방해변 관광 침수 시설 조성 사업은 관광 침수 시설 조성 방안에 대한 계획 설계를 2024년 10월에 착공하였고 금년 8월 중으로 관광지 변경 인허가를 접수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직원 사택 건립 사업입니다. 두개동 120세대 건립 규모로 건덕면 교가리 1164번지의 건립 계획으로 2024년 9월에 인허가 접수하였고 관련 부서와 인허가 협의 및 보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월에 최종 인허가 승인 예정입니다. 지역 협력 사업은 발전소 건설과 이해관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블루파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우리시 해당 사업은 주민 설문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1순위 설문조사 결과 의료복지 분야로 특성화 병원 건립이고 2순위는 교통복지로 통합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신재생 및 미래에너지 투자는 암모니아 혼소 발전과 데이터 센터 유치를 위한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다섯 번째,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사에서는 전기요금 보조 사업과 유견 사업을 추진하고 시에서는 소득 증대 사업, 공공사회복지 사업, 주민복지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대상 지역은 발전소 주변 5km 이내 소재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기본 지원금은 2019년부터 수령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고 2023년도에는 17억 6,700만 원, 2024년도에는 17억 5,200만 원, 25년도에는 16억 5,700만 원을 예상 편성하였습니다. 블루파워 추진 사업입니다. 전기요금 보조 사업으로 주택용 전기에 대하여 월 2,035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관내 거주 중고등학생들에 대하여 입학 준비금 및 졸업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 환경 개선 사업과 아동 청소년 진로 상담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추진 사업은 주민 건강검진 지원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3,61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규모는 1인 15만 원 한도입니다. 또 발주변 주변 초등학교 10개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성장 케어 사업을 2022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 지원 사업으로는 덕산 해변 모래수지 변화 정밀 모니터링 용역과 원전 해제 구역 지역 개발 사업, 마달 해진 아파트에서 국도 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사업비로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여섯 번째입니다. 한국남부발전, 한국가스공사, 블루파워 지역 인재 채용 및 계약 현황입니다. 인재 채용 현황입니다. 한국남부발전 310명, 한국가스공사 105명, 삼척 블루파워 189명의 지역 인재를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계약 현황입니다.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일곱 번째 한국남부발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한국남부발전은 2011년 4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여 2016년 12월에 1호기 상업운전을 실시하였고 2017년 6월에 2호기 상업운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본지원금은 전전년도 발전량에서 발전별 단가인 0.185원을 곱하여 산정하여 지원받고 있습니다. 남부발전 기본지원사업비는 2013년도부터 수령하여 집행하고 2024년도에는 18억 5,800만 원, 2025년도에는 14억 8,100만 원을 지원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금은 현재 미교부액은 32억 5,4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정 및 향후 추진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여덟 번째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지원금은 2017년부터 수령하였고 2025년도에는 7억 6,700만 원을 기부금 형식으로 우리 시에 들어오면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 회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지원금 집행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5년도 집행 계획은 환경 개선 사업과 주민소득 증대 사업 그리고 원두급 세대별 24만 원을 지원하는 연료비 보조 사업과 주민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아홉 번째 LNG 기부금 특별기금 사용 내역입니다. LNG 특별기금은 총 290억 원입니다. 2013년도에 290억 원이 우리 시 세입으로 처리되었고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가스관료 사업, 소득증대 사업, 주민복지 지원 사업 등입니다. LNG 기부금 특별기금 사업 추진 현황은 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10개 마을, 소득 지원 사업 14개 마을은 완료하였고 주민복지 지원 사업 14개 마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10번째 삼척 실화제 시험연구센터 이탁 운영 현황입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이탁 운영하고 있고 이탁 기간은 2016년 5월부터 변경을 통해 2027년 4월까지입니다. 운영 실적으로 2024년도 시험 405건을 진행하였고 이 금의 20%인 1억 5,2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현재 176건의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계 사업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 안전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5년에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11번째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 추진 대상 사업은 남양동 및 성내동 지역으로 230필지 580세대입니다. 사업비는 19억 5,100만 원이며 현재 남양동 지역은 공급 완료 공사가 추진되어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성내동 지역은 상반기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반기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 가구 수는 삼척시 전체 8,258세대입니다. 50페이지 마지막으로 수소 R&D 특화도시 실증단지 관리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교동 265-1번지 1호내 316원의 사업비로 실증주택 9동, 홍보관 1동, 통합관리동을 신축하여 실증하는 사업으로 최종 준공하여 현재 4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증주택은 핸드볼 및 군도 선수단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홍보관에는 수시로 외국 및 국내 수소 관련 업체 및 학회 등에서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증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소 도시나 대규모 택지의 실전 단지 조성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삼척시에 태양광, 뭐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설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지원되는 뭐 내용이 어떻나요? 저희가 지금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주택 지원 사업을 이제 태양광 10개소, 지열 1개소를 추진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그동안은 이제 에너지 융복합 사업으로 2016년부터 지원했는데 네. 최근 3년 동안 못 했는데 네. 이제 내년도 사업으로 올해 이제 공모 사업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3년간은 왜 못했어요? 3년간은 이제 기존에 하던 걸 가지고 네. 좀 그 어떤 이원리에서 하는 사업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 신청해서 제안을 좀 받았습니다. 네. 우리 시의 어떤 뭐 잘못은 이란 그런 건 아니죠.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택 지원 사업에 있어서 그 자부담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10개소 하는 거는 자부담이 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인데 네. 이제 그 내년에 융복합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예. 한 95만 원 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5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인상이 됐죠? 뭐 지역마다 공모 사업 준비하면서 조금씩 틀린데 네. 쉽게 얘기하면은 그 실제로 그 태양광 한 개 설치하는 데는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존에는 저희가 그 에너지 그 융복합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제 한 7, 8년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그 단가 처음에 책정이 자부담 금액을 좀 낮게 책정을 했댔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는 이제 그 다시 공모 사업을 하려니까 네. 거기에 따라 이제 배분 점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올려줘야지만은 그 최종 선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부담금이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배번에 예. 혜택 근데 우리가 그냥 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한 11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거하고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그건 하기 알겠는데 때문에. 기존에 50만 원 하다가 예. 100만 원으로 예. 껑충 뛰어버리면 그 기존에 이제 그 혜택 받은 사람이랑 지금이랑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뭐 좀 더 보조라든가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때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시비를 많이 더 투입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저희가 그 공모 사업 선정되고 네. 좀 추가로 좀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 차이가 나다 보니까 물론 뭐 지금 신청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에너지 효율성이라든가 뭐 절감, 에너지 그 절감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전기 요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절감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본인이 필요해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형평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맞아야지 너무 차이 나 버리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삼척시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전국 평균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뭐 태양광이나 그 지열 뭐 이런 분야로는 뭐 전국에서 거의 상위 클래스에 상위 들어갑니다. 클래스에 예.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네. 공모 사업 준비하면서 이제 네. 태양광이나 이런 거를 주민 어느 정도 한 200개나 뭐 250개 정도 사업량이 나와야지 공모 사업을 신청할 수 있거든. 아, 예, 근데 예. 그걸 봤을 때는 한 200개 정도 맞추느라고 좀 애를 먹었거든요. 그럼 맞췄어요? 예. 고생하셨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도시가스 관련해서 48페이지에 동지역에 지금 도시가스 공급 뭐 신청 건수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지금 내년도 이제 신청 사업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네. 아마 특별히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 한 군데나 2개 정도 신청할 것 같습니다. 많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그 뭐 주민들이
뭐 단합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그 마을이면은 그 마을에 어느 정도 90% 이상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이런 어떤 우리 지역에 지금 이런 도시가스 관련해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청률이 많지 않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전부 다 이 그 기준에 부합이 되나요? 어떤 뭐 세대가 몇 세대 이상 뭐 이런 게 있나요? 기준이? 특별한 그건 없고 최소 기준 한 100세대 이상. 자부담의 어떤 차이겠네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에 우리가 이제 그 도시가스를 이제 가 보급이 되지 않은 될 수 없는 그런 읍면 지역의 LPG 관망 사업이라든가 에너지 그 소외 지역에 따른 어떤 지원 계획이 있으세요? 별도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중중호 추가로, 같은 예. 경우는 도계하고 건등면이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예타 사업으로 진행하고 예, 있고요. 예, 그리고 소규모 말단위 하는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예. 뭐 한두 개 정도 신청해서 예.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지금 신청을 받았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을 계획이세요? 지금 현재는 이제 내년도 사업으로는 동막 지역이 들어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수시로 저희가 뭐 마을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뭐 사실 기본 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니까 네.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들어오는 마을이 있으면은 준비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도계 폐광에 따른 그 석탄 산업이 이제 전환이 됐잖아요. 여기에 따른 그 에너지과 차원에서 뭐 지원 대책이라든가 대체 산업 연계 계획은 있으세요? 저희가 도계 지역은 특별한 그건 없지만은 그 CCUS 사업으로 예, 폐광 지역 이제 그 갱구가 예, 텅텅 비지 않습니까? 예. 쉽게 갖고 그걸 좀 체험제를 뭐 CO2하고 혼합해서 어떤 체험제를 하는 예, 예. 그런 거는 지금 실증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증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대체 산업 관련해서 그 에너지과 차원에서 연계할 수 있는 뭐 어떤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예견된 일이잖아요, 그죠? 예. 폐광이 예견됐잖아요, 이게 예견됐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에너지과 쪽에서. 저희 뭐 신재생 사업이나 뭐 그런 쪽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잘 검토를 하시고 또 파악도 하시고 해서 어떤 또 계획도 치밀한 계획도 좀 세우시고 하셔가지고 폐광에 따른 어떤 도계 주민들의 어떤 그런 에너지 차원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 에너지 관련돼서 석탄 산업이 지금 주 역할을 해 오다가 그분들이 그런 어떤 희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과 차원에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원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거 페이지 29페이지 특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예산 4억을 편성해서 덕선 해변 모래 수지 변화 정밀 모니터링 용역을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시행을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2024년부터 2027년 4월까지 3년 동안 이렇게 조사를 해서 덕산 해안 주변 기초 자료 조사하고 해빈 정밀 지형 조사, 수리 퇴적 환경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업체가 지금 진행해서 상시 365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지금 1년 정도 지났으면 모니터링 한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 용역 보고를 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안 침식 관련된 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벌써 한 1, 2년 정도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덕선 주민들의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기본 데이터는 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의 변화 추이를 이렇게 또 살펴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 덕산 해변에 대해서 꼭
그 환경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챙겨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한 7월 달에 아마 그 모니터링 결국 그 일부 이제 침식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페이지 10페이지 17페이지 여기 뭐 R&D 연계 사업에서 수소 R&D 특화 도시 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 316억 정도 투자해서 11동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11동에 운영과 우리가 이건 이제 자체 자급 자족 전기 생산을 통해서 이걸 운영하겠다라는 계획 아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운영성과 수익 모델은 우리가 목표했던 부분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뭐 사실 그 수익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뭐 기본적인 이제 전기나 이런 사용량의 재정 자립, 그 어떤 자체 내 자립이나 이런 거는 효율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120%에서 130% 정도. 그러면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여기 11개 동이 사용하는 전기를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전기가 생산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어쨌든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저희가 설치할 때 한전의 어떤 그 기본 용량이 있다 보니까 전기 요금은 사실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생산하는 그런 어떤 전력도 어느 정도 당초에 생각했던 것만큼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자립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그 딱 아예 한전 전기가 중단이 됐을 때는 저희가 뭐 한 달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됩니다. 한전이 네. 전기 공급하지 않았을 때 예. 자체 전기 생산을 해서 한 달 한 정도. 달 정도는 자립으로 운영할 네. 수 있는 정도 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갖다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로 데이터가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삼척시가 수소 타운하우스를 중대규모 주거 단지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의 전기를 자급 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도나 후년도에 수소도시 사업이라든가 지금 골드시티 사업 하는데 어떤 수소 배관망을 좀 이용하는 걸 계획하고 거기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도록 좀 준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쨌든 이게 수소 여기 R&D 특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연구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거니까 이 부분에서 이 분야에서도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우선 기술이라든가 모든 데이터가 축적돼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삼척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페이지 26페이지 해맹방 해변 침식 저감 시설 설치는 97% 정도가 이렇게 진행됐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이 시설 맹방 침식 저감 시설이 완료될 때 사실 우리 맹방 해변 관광 친수 시설도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돼야지 지역 주민들한테 그래도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이 사업이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계획 설계를 지금 작년 10월부터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저희가 한 8월 중에는 이제 기본 계획 설계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최종 확정을 짓고 그 세부 이제 실시 설계라든가 우리 관광지 변경 인허가를 이제 접수해서 인허가 전에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상당 시간이 소요될 예.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려면은 예. 몇 년은 걸릴 것 같네요. 하여튼 이거 꼭 챙겨서 지역 주민 우리 맹방 근덕 지역 주민한테 주변 관광지가 개발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서둘러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이 진행하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사업이 연장이 되고 연기가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 지원 사택 같은 경우도 한 3, 4월 달 정도면 착공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계획을 잡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도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또 늦춰졌습니다. 이게 사전에 이런 게 좀 사전 검토하면서 좀 미리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예상되는 일에 대해서 좀 검토를 먼저 못 했나요? 그러니까 그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당초에 이제 우리 도시과 쪽에서 그 진입도로 되는 부분을 일부 토지를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계획에 맞게만 살려고 했는데 또 토지 소유자가 또 100%를 요구하다 보니까 다 사는 걸 요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늦어진 것 같습니다. 수용 절차를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저기 중투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한 게 이제 올 초였던 것 같은데 네, 그 지금 한 3, 4개월 정도면은 진행이 완료된다고 실제로 그 예. 수용 재개 결정된 게 지난주 정도에 최종 이제 수용 재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요. 아니 이 사업도 지역 그러니까 뭔가 하나라도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진 계획 안에 한 개라도 지금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켜지는 게 없다 보니까 주민들도 지쳐가고 우리 행정도 지금 같이 여러 가지 안전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꼭 챙겨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일들은 모두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계획에 맞게끔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양희전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에 지적을 했을 때 ESS 2차 전지에 대해서 과장님 ESS 2차 전지 안전성 검증 센터를 2022년도 말 준공이 다 됐잖아, 그죠? 네. 그래 가동이 되다가 문제점이 발생해서 악취도 나고 여러 가지 소음도 있고 해서 가동이 중단이 됐는데 지금도 문이 꼭 닫혀 있어요. 이유를 간단히 설명 좀 해주셔요. 당초에 이제 그 집진 시설이 네. 문제가 됐는데 집진 시설에 지금 그때 당시에 저희가 보조금이나 이런 그 국비를 받아서 설치할 때는 한 70억 원 정도 네. 들어갔는데 네. 지금 그걸 이제 뭐 아까 저번 민원도 있고 실제로 뭐 소리도 좀 나고 냄새도 있어가지고 네. 전면 이제 교체하는 걸로 이제 최종 결정이 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그걸 설치한 그 KTC 업체가 일단은 뭐 보조 사업을 이제 포기를 하고 KCL로 이제 보조 사업을 이제 넘기는 걸로 했는데 일단 그 산업부에서 하는 기본 그 뭐 보조 사업 결산에는 이제 뭐 그 이렇게 그 기본적인 뭐 환경 적응이라든가 이런 기준에는 부합된돼 가지고 저 산업부에서는 일단은 사업은 종료를 했는데 뭐 후속 과제로 이제 한 5년간 이거 유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KCL로 다 넘어왔는데 KCL은 이 정도 가지고는 이제 이 정도 환경 기준을 가지고는 이제 실험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 가지고 전면 보수하는 걸로 최종 결정은 났는데 그 비용이 한 100억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KCL 쪽에서 이제 쉽게 이사해서 결정은 했는데 돈 마련하는 거 이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한 8월 이때쯤 돼야지 업체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내년 한 2월이나 이쯤 돼야지 실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진기 외에 문제점이 또 있었어요. 집중 시설의 성능이 다른 문제점은 없고 예. 이게 한국 건설 생활환경 시험 연구원 KCL로 완전히 넘어왔어요. 예. KTC는 아예 손을 뗐어요. 예. 그 뒤에 KTC 건물로 지은 것도 네. KCL로 다 넘겼습니다. 이제. 뒤에 화재 시험 연구원 앞에 작은 건물도 예, 다 예. 저 KCL로 넘어왔어요. 예.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참 우리가 이게 전지란 말이에요. 그죠? 1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AA나 A3 배터리 건전지를 1차 전지라 그리고 2차 전지를 우리가 충방전이 가능한 전지를 2차 전지라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들어있다든가 전지라든가 그다음에 대용량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업체가 이렇게 제품을 만들면
그 전에는 뭐 미국 유엘사 가가지고 인증을 받아와서 합격을 받아서 승인을 받으면은 저 뭐나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가능했잖아, 그죠? 예. 그런 걸 소비도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우리 시에 시험 연구원을 지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이렇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엘사에서 전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인증을 완전히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그 금년 상반기에 그 네. UL 측의 그 뭐라 연구원이나 그 부사장이 네. 삼척에 왔다 갔거든요. 네네. 그때 하면 업무 협약이나 이거는 다 돼 있습니다. 인증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그 KCL 측 그 본부장하고 우리 저 변철현 팀장이 내 가지고 그 미국 이제 한번 가서 현장 뭐 그 점검이나 아니면 현장 그 연구 차원에서 지금 방문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걸 미국 유엘사라든가 이렇게 협조 좀 하면 안 되나요? 우리 시가 반드시 해야 되나요? 시가 하는 것보다는 이제 쉽게 해갖고 그 KCL 연구원에서 연구기관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부처에서 좀 도와주면 안 되나요? 거기 승인이 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승인은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에 이렇게 건설을 했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동도 안 되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여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우리 수소 산업이 지금 약간 침체나요? 지금 조금 지난 정부에서는 조금 그런 면이 있었는데 아마 네. 이제 새로운 정부 그 하면은 또 그리고 최근에 그 뭐 수소 버스라든가 이런 추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확장성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 현대 넥소 2가 또 최근에 이제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확보될 거라고. 지금 수소가 킬로그램당 우리 시가 판매하는 게 얼마예요? 저희는 이제 8,800원. 8,800원. 네. 우리 시가 생산하는데도 그 정도 전국적으로 가격이 똑같나요? 조금씩 틀립니다. 지금 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는 보통 10,000원 정도 하고 또 좀 떨어지는 데는 11,000원까지 하는 걸로. 그러니까 과장님, 1kg당 10,000원, 11,000원 가니까 수소가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수소차가. 수소 충전하는 인프라도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또 가격 면에서도 1kg당 10,000원씩 한다면은 500kg 넣으면은 뭐 5만 원 그죠? 경유는 하면 휘발유는 얼마 정도 가요? 한 8만 원 정도 가나요? 그러면 500kg 넣으면 10만 원 정도. 아직까지 가격 면에서는 괜찮네요. 네. 수소 어선을 이렇게 실증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죠? 네. 이게 전 세계 수소를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이 있나요? 기체에서 액체로 전환하면 마이너스 253도씨 이하로 아주 저온에서 이렇게 액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그 액화를 시켜서 외국에서 수소를 많이 수입해서 선박으로 와서 저장하고 운송할 수 있는 이런 선박이 우리 세계 선박이 있나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됐어요? 일본은 지금 개발 중인데 아직 네. 실증 단계까지는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선박이 빨리 완료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네. 없어요. 네. 그러면은 수소는 정말 앞으로 실증 단계 사업은 이루어지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보급되는 거는 어렵겠네요. 지금 추세로 보면 2, 3년간에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그 2, 3년 내면은 어느 정도 많이 쉽게 하고 그 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국 단위로 해보면 한 250개 기체 충전소는 지금
설치돼 있고 액화 충전소도 한 20개 정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도가 좀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수소를 만들어내는 게 그래 생산하는 게 그래 많지 않는데요. 그렇게 뭐 하면 그러니까 국내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게 그래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인천 기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예를 들어서 그쪽에 뭐 인천이든가 평택이라든가 이쪽은 뭐 수소 뭐 하여튼 개질해가지고 수소를 만든다든가 하는데 우리 시를 얘기하면 우리 시도 수소에 앞장선다 그랬잖아요. 수소 도시라 그러잖아요. 계속. 그러면 우리가 장점이 있잖아요. LNG 기지가 있는데 우리 호산에 LNG에서 LNG가 질소하고 수소가 몇 개 있어요. 수소가 3개 들었잖아요. 질소. 거기서 아니 LNG에서 그 수소를 축출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동 생산 시설에 있는 것처럼 그 개질을 하는 거는 됩니다. 저희가 그 예타 사업으로 왜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야지만은 대량으로 수소를 좀 생산해서 수소를 판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조금요 저 뭐나 저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실증 사업밖에 더 되나요, 과장님?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다고 수소를 지금 어디서 외국에서 수입해 올 수도 없고 기체화 시켜가지고 기체를 들어오면은 운반비나 뭐 가격 면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어렵고 액화 시켜야 되는데 액화 시키면은 기체에서 액화 시키면은 한 800분의 1 정도를 그만큼 더 액화시킬 수 있다. 액화시키면 양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선박도 없고 액화시킬 수도 없고 그래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수소를 생산해내야 되는데 대량으로 그거는 우리 LNG밖에 더 있겠나요? 다른 거 있어요? 대안이? 지금 그 경제적인 거는 지금 현재 상태는 이제 그 부생 수소를 쓰는 게 맞는데 그거는 이제 양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LNG 개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액화 수소를 얼마 전에 가봤는데 그 90톤 생산하는 일 90톤 생산하는 규모를 꾸려놨는데 실제 생산하는 거는 일 30톤을 지금 생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쉽게 갖고 액화 수소 충전소나 이런 그 버스 뭐 수소 버스나 이런 게 대량으로 늘어나면은 그게 맞춰서 이제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그래도 저희도 뭐 저장운송 크러스터 사업에 LNG 개질을 해갖고 뭐 한 30톤 생산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문제가 이제 그 아직까지 좀 확실한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는 거거든요. 아 우리가 LNG에서 수소를 축출하는데 일일 하루 30톤을 축출해도 판매할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한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과장님 수소 축출하는데 그것도 생산 시설을 설치하는데도 그 몇 년 걸릴 텐데 좀 어떻게 실증 사업은 잘 되고 있나요? 실증 사업은? 저희가 생산 시설은 어차피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실증 연료전지도 그렇고 아니면은 액화 시설도 그렇고 실증 사업은 잘 되고 있나요? 그 액화 수소 이제 생산 시설을 충전소 옆에 100kg 생산하는 게 있는데 그게 좀 많이 늦어졌거든요. 그 지금 구축물이 어느 정도 다 돼 있기 때문에 한 7, 8월부터는 이제 실제 그 생산을 일단 시작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마무리하면 수소 마무리 한번 하면 미래의 에너지라고 불리고 미래의 먹거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수소가. 왜냐하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수소를 물론 개질해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면 이산화탄소는 발생하지만 그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다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이러한 기술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앞으로 우리가 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반드시 세계적으로도 그렇다고 보는데요. 저 본의원도. 그렇다면 우리 시가 앞으로 수소 도시로서의 먹고 살자면 대량적으로 수소를 생산해내는 게 가장 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거기에 수소를 그만큼 생산해내면 거기에
운송하던 저장하고 운송하고 저장하고 그러한 기술력이 인프라에 하나하나가 그 기술 업체들이 따라오는 거지. 그게 실증만 한다고 한들 수소를 대량 생산을 하지 못하는데 실증만 한들 오겠어요. 예를 들어서 평택이라든가 저 수소 계질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하는데 그쪽으로 다 가지 우리 쪽으로는 오겠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수소가 LNG 생산 기지가 고산에 있는 만큼 거기에서 LNG에서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계질해 가지고 하는 역할. 그다음에 뭐 남부 발전이나 아니면은 블루파워에서 암모니아를 저장해 가지고 들어와서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해 내는 거나 하여튼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든 또 LNG에서 수소를 추출하든 수소 생산을 대용량을 늘려야 되는 게 살 길이 아닌가. 그래야지만은 우리가 이제 강원 영동권이라든가 전부 수소 버스든 수소 차량이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면 수소 가격도 아마 낮아질 거고 저는 수소 가격이 1kg당 한 5,000원 정도까지 낮아져야지만은 수소에 대한 경쟁력이 엄청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블루파워 한번 볼게요. 블루파워 아까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뭐 침식 저감 시설은 1,100억에서 1단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나요? 지금 거의 97, 8% 됐으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 마무리돼 가네요. 마무리. 인근 해변에도 해안 침식이 이루어지는 게 없었나요? 지금 설치해 놓고는 바다 뭐 모래사장이나 이런 거는 좀 안으로 모래가 많이 쌓인 걸로 모래가 조금 네. 뱃사장이 조금 뱃사장이 넓어졌어요. 넓어지는 네. 걸로 보여요. 예. 우리 그 맹방 말고도 뭐 덕산이나 이런 일대 피해가 보는 건 없습니까? 지금 덕산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 뭐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뭐 겨울이나 이럴 때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관광 신수 시설이 950억이 예산이 있었어요. 그 관광 시설이 이제 뭐 들어가던데 굵직굵직하게 뭐예요? 관광 신수 시설이. 그러니까 뭐 그 캠핑장 예? 그러니까 캠핑장 건설하는 거하고 캠핑장은 어디다 건설해요? 그거는 이제 저 명방 해변 저 그쪽 하명방 지금 캠핑장 있잖아요. 그 인근 그 쪽에서 솔림 쪽으로 솔립 쪽으로 네. 그 화장실 있는데 네. 그쪽에 네.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캠핑장 하나 하고 또 저기는 이 상명방 쪽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복합 스테이션 해가지고 복합 스테이션인데 바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 건물들은 그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하나하나 뭐예요? 그러니까 1층 같은 경우는 뭐 레저 수영 뭐 레저 시설이고 이제 3, 4층은 이제 쉽게 갖고 숙박 시설 그리고 2층은 뭐 바다 안쪽에다 숙박 시설이 있다.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 아니 바다 안쪽에다가 시설 해놓은 거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쉽게 갖고 뭐 그 레저 일부 그 침식 시설을 같이 이용하면서 하는 뭐 레저 뭐 시설이나 낚시터 이런 거. 낚시터라든가 그런 겁니다. 몇 개, 네 개 이렇게 설치했던데. 그리고 이제 시선 그 각각 시설을 연결하는 이제 육교라든가 그런 게 같이 끼워져 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관광 진수 시설이 뭐 들어가는지 한번 나중에 알려줘요. 네,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관광 시설이 950억 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그리고 쉽게 하면은 그 지금 현재 있는 명방 해변 그 도로를 그 도로 쪽을 이제 좀 그 보기 좋게 이제 새로 뭐 데크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까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뭐 직원 사택은 뭐 고민이 있는 거 좋고 지역 협력 개발 사업이 630억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이 부분은 돈이 630억이 그대로 있나요? 그 이제 그 블루파에서 쓰는 이제 그 비용이 블루파워에서 왜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뭐나 발전소 이제 그 피해가 제일 많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쓰고 나머지는 저희가 쓰는 걸로. 630억을 지금 630억이 어디 있어요? 얼마 쓰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397억은 시에서 쓸 거고. 아니 630억에서 총 630억이잖아, 과장님. 예. 얼마 남아 있어요? 시에서 쓰는 거는 다 남아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얼마 있어요? 397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사에는요. 그 나머지는 발전사에 쓰는데 그거는 이제 그 마을에 중점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저 뭐냐 발전사에서 그런 그 지역 협력 사업으로 발전사 그런 사업을 하나요? 과장님. 이 지역 협력 사업에 대해 갖고 저희가 그 아마 용역을 통해 가지고 네. 당초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3억인데요. 발전사에서 네. 가지고 있는 게. 예. 발전소에서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그렇게 쓰면 되나요?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630억이 지역 협력 사업 개발 비용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 청정 바다를 내주면서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여러 가지를 감수하면서도 지역의 협력 사업으로 이렇게 630억을 받아가지고 지역에 어떠한 사업을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크게 하나 해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 사업들인데 이게 조금 이렇게 그렇게 쓰면 되나요, 그 과장님? 처음에 이제 그 결정할 때 그 어차피 피해를 많이 입는 지역이나 뭐 쉽게 하고 맹방 지역하고 뭐 그 해안 쪽에 있는 덕산까지 그쪽 지역을 이제 그리고 5분 뭐 정놀이 쪽 지역에 대해서 이제 그 특별히 지원하는 지역 협력 사업으로 지원하는 걸로 했거든요. 과장님, 저기 발전사 돈 얼마 남았는지 확인 좀 해주셔요. 그리고 거기에 어디에 썼는지도 한번 내역서 받을 수 있잖아요. 세부 내역은 사실 좀 받기는 어렵지만은 왜요? 그 왜? 그러니까 동네마다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랬을 때 또 그게 유출되면은 또 동네별 또 시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이게 자꾸 지금 모순이에요. 이게 투명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옆에 마을은 얼마 주고 옆에 마을은 뭔 공사를 더 많이 해주고 암암리에 이렇게 이게 안 알려지고 이러는 게 더 문제예요, 과장님. 오히려 차라리 어떤 사업을 접수를 받았으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총 예산은 얼마인데 사업 돌아간 게 얼마다. 그래 가지고 분배를 해서 공정하게 해야지. 그거는 과장님 조금 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받아주셔요. 달라고 하셔요. 달라고 하고 과장님 이제 이 돈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생각에. 아까 조금 전에 취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유치를 해가지고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뭐 예전에는 그걸 뭐 맹방에다가 콘도 호텔을 크게 아주 우리나라에서 1류급으로 뭐 시설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몇 번 용역이 나오던데 그래서 지금까지 630억에 대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나머지 우리 397억은 그게 어디 우리 금고에 들어와 있어요? 아직 저희가 받은 건 아니고 그 지역 협력 사업을 네.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제가 용역을 해가지고 네. 설문조사나 해서 나온 게 이제 의료복합시설이나 이제 그 교통 종합터미널 이런 게 저희 삼척시에서 할 사업인데 2개 사업이. 네네. 근데 실제로 이제 사업하는 거는 아마 블루파 측에서 해가지고 다 끝내고 저희가 받는 걸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발전사하고 이 사업은 630억 지역 협력 사업은 발전사 마음대로 써도 안 되고 우리 시하고 서로 협력해서 630억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큰 사업의 용역이 됐으면은 전문가들이 용역이라든가 나왔으면은 우리 시가 판단해서 네,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판단했으면 그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뭐 마을에 얼마 이런 사업 하는 거는 지역 협력 사업.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배분을 네. 쉽게 하고 7대 3으로 네. 그 이제 발전사가 7대 3이라도 발전사 그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과장님. 협의해가지고 그게 어떤 돈인데 그 발전사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도 발전사에서 자기가 사용해야 될 사업도 이렇게 배분이 돼 있지만은 근데 이거는 이제 쉽게 하고 한 3, 4년 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와갖고 그걸 일을 하는 거는 단지 이제 저희는 시가 쓸 397억에 대해 갖고는 확실하게 대량 대규모 사업을
한두 건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미안한데요. 이 원장님 우리 그 국장님 한번 조인성 국장님 한번. 저기 위원님 요거 질의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할게요. 마무리 해 주시고 이따 추가 질의해 주세요. 어느 국장님? 조인성 국장님. 조인성 국장님. 예. 예, 예, 예. 아니 거기서 해도 되는데. 국장님 네, 이렇게 들으셨죠? 네. 630억에 대해서 지역 협력 개발 사업으로 당시에 제가 이렇게 용역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함양병 일대에 호텔이라든가 우리 시에 정말 필요로 하는 이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정말 지역에 뭔가 큰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많이 활성화시키고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진행 과정도 그렇고 지금까지 온 과정을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양희정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원칙은 맞고요. 저도 그렇게 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630억에 대한 그 법률 효력이 있는 합의서 지금 우리 요 감사 자료에 나와 있지만 2017년도 4월 20일 달 체결한 합의서에 보면 지역 협력 사업비를 어떻게 써야 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때 2017년도에 당사자끼리 협의를 이제 협의했으니까 주변 지역 마을에 우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협력 사업의 취지를 보면 이런 거죠. 양희정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큰 틀에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쓰는 건 맞고 다만 이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피해를 다른 마을보다 좀 더 있는 주변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용역을 해보니 불파워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용역을 했어요. 그럼 주변 마을 범위를 어디를 둘 거냐? 보니까 반경 이제 거리 기준으로 해서 했더니까 한 9개 뭐 10개 마을이 나왔어요. 그래서 합의서에 근거해서 그럼 이 9개의 마을에 대한 피해 주민들은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는 조금 더 피해가 더 있는다는 그런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의 소득 사업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방침이 정해졌던 거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의회에서 제가 몇 번 근데 과장은 아니 국장 시절 계속 배설을 했는데 의원님들한테 계속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양해도 구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배분이 좀 이렇게 나눠졌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합의서의 기초에서 전체적으로 630억을 전체 다 시가 어떤 공통적인 사업에 쓰는 것보다는 또 주변 지역의 마을에 쓰도록 이렇게 또 합의서에 문구가 들어가 있으니 전체적으로 그 주변 지역의 마을의 범위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조금 필요한 사업들을 주민 소득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전체적인 합의서 원칙에 맞지 않냐 이렇게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래 국장님 네. 좋아요. 네. 반드시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네. 그 지역에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피해를 누가 많이 가장 보느냐에 따라서 네. 배분이 됐어요. 일단은 네. 아마 네. 발전소에서 네. 뭐 5천 개면 5천 개, 네. 마을은 마을 이렇게 배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별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게 그거는 별개로 아니 그러니까 보시죠. 별개로 배분이 됐단 네, 말이에요. 네, 네. 이해 한번 하시고 들으세요. 배분이 됐단 말이에요. 별개로 발전사에서. 네. 그다음에 지역협력 사업기금은 저는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지역에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근덕 맹방이겠잖아요. 그죠? 네. 그 일대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다음에 근덕이잖아요. 그죠? 다른 데로 협력 사업을 쓰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근덕 일대 정말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는 사업.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지역에 정말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우리 삼척의 지역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으로 갔으면 좋지.
일개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작은 거 하나하나 하면 이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하는 사업으로는 그 취지가 조금 훼손된다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맞다트리다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2017년도에 그 체결했던 합의서에 그런 문구를 넣을 때는 나름 그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또 기초해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공무원들의 또 입장도 있고 네. 의원님 말씀도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자료 맞습니다. 받아볼게요. 예, 받아서 그 합의서도 같이 넣어서 의원님 네. 하고 아까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이 블루파워에서 9개 마을 의원님들로 뭐 어디가 마을 이뻐 더 주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산정했던 내역을 가져와 의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인구수, 가구수, 거리, 그다음에 이런 걸 보존 개수로 해가지고 나름 그래도 조금 투명하게 이렇게 좀 하려고 했던 노력들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일단 네, 과장님. 네. 과장님 아까 추가로 말씀드리고 요거 블루파워기 때문에 마무리할게요. 블루파워가 이렇게 저 맹방에 이래 항만을 건설하다가 해안 침식 문제점 때문에 한 8개월 정도가 공사를 중지 명령이 떨어져서 중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걸 항만이 다 되지 않아서 이게 시험 가동을 한다고 해서 육상으로 운송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동해항으로 외국에서 유연탄이 동해항으로 들어와서 동해항에서 고속도로로 해서 맹방으로 이렇게 유연탄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오면서 뭐 동해시 얘기는 저는 안 할게요. 우리 시에 분담금을 배분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 시 분담금을 얼마 받으셨어요? 아직 뭐 최종 받은 건 아니지만은 마을에 주는 거, 마을별로 대비해서 하는 거는 8억 정도는 마을로 하는 걸로 그 블루파워에서 하면 지출을 했고요. 그 리벨 뭐 해당 하여튼 마을에 대해서는 그리고 시 같은 경우는 뭐 저 도로 보수나 뭐 향토 장학금 형태로 5억을 받기로 돼 있는데 아직 저희가 받지는 않고 뭐 전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좀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뭐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이제 그 시정 질문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아마 국장님께서 최종 답변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 질문 넣어놨는데요. 네. 우리 시 배분도 그렇고 지역에 남양동이나 저 사직 그 5분 쪽에도 이렇게 마을별로 좀 배분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나고 보면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시정 질의를 넣어놨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시정 질의할 때 꼼꼼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할게요. 마무리됐습니까? 네, 김희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저기 현 정부 정책 중에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 정책을 그 추진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삼척시 같은 경우에 그 태양광 등 거리 제한 이런 규제를 상당히 강화시켜 놨습니다. 농촌에 가면 지금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기 힘들어서 참 그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데 이럴 때 그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강화된 규제를 이제는 좀 완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를 관계되는 부서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강화된 그 거리 제한이나 이런 여러 규제들을 완화한 정책을 적극 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저희가 하는 거는 뭐 태양광이라든가 뭐 풍력이라든가 이런 인허가 관계고 그 관련 조례는 지금 도시과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18페이지에
수소 오존을 개발 중이다 했는데 이게 삼척이 거의 최초입니까? 지금 실제로 먼저 운행한 데는 부산대학교가 대부분 이제 규제 자유 특구나 이런 걸 지정해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거기가 조금 우리가 좀 더 빨랐는데 사실 좀 뒤처졌습니다. 두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안전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블루파워 화력발전소 건설 지역 상생 협의회에서 협약에서 침식 저감 시설 또 관광 취수 시설 이렇게 해놓은 예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그 발전소 건설로 이렇게까지 했는 데는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죠. 예. 삼척이 아마 최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봐도 이 관광 자원하기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뭐 어찌 됐든 간에 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화력발전소에도 있지만은 이왕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홍보도 하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현철입니다. 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관련해 갖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송전선로 때문에 지금 발전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금 상업 가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발전량 그러니까 정산 전력량이 줄어들어서 지원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실제 24년도에는 뭐 18억, 25년도에는 14억 정도,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10억 정도로 계속 감소 추세로 이제 가고 있는데 실제 마을에서는 뭐 유경 사업이라든지 공공시설 사업이라든지 소득증대 사업이라든지 계속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계속 줄어드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마을에서 고스란히 그에 대한 피해를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발전소나 그리고 한전에서 그 민원이 발생한 부분들을 해소 못한 부분들의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주민지원금 단가를 18.5% 작년도에 올린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올해 50% 인상한 것도 알고 계시죠? 근데 하여튼 그 발전량 감소로 어떤 개통 계획 미비로 인한 어떤 발전소와 한전의 이제 공동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제안 드리는 거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이제 지역 공동 피해 대응 건의문을 좀 작성을 해서 이제 좀 전달하는 민원 제기를 하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민원은 뭐 예를 들어서 건강권이나 환경권 같은 부분들을 그 지역의 송전선로로 피해 보는 사람들의 주장은 당연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걸 그분들이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는 거죠. 자기 재산권 피해 보고 환경, 건강 다 피해 보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 걸 해소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이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뭐 민원 제기 한번 해볼 생각은 없나요? 저희가 그 안 그래도 블루파워나 남부발전 송전선로 문제 때문에 저희도 저 산업부하고 그 전력거래처에 그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아 보냈어요?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뭐 그동안
보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송전선로 문제가 지금 저희 라인은 하남시에서 이제 문제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남시를 뭐 근데 저희가 뭐 쉽게 하고 산업부도 그렇고 하남시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전에서 최대한 뭐 지원 사업을 하든지 해서 하남시를 빨리 뭐 설득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우선 그 지원금 감소분은 하여튼 주민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하여튼 발전소와 한전이 공동 책임으로 보전해 줄 것을 좀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우리 지자체에서도 한번 건의문을 그리고 그 요청서를 한번 전달하는 것이 이제기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얘기는 했습니다. 예,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블루파워 그 뭐 사원주택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을 했지만은 사원주택뿐만 아니라 육상운송 관련해 갖고도 그 지금 사원주택 짓는데 뭐 한 17개월 또 소요되고 이러는데 그 나름대로 뭐 도시계획 도로 뭐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도대체 그 블루파워는 계획을 갖고 하는 건지 그 주민들을 기만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나는. 그 발전소 지어놨으면은 약속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지. 그 아직도 사원주택도 안 짓고 말이지. 그 도대체 주민들이 신뢰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 굴뚝 말이죠. 그 지금 굴뚝에서 이제 상업가동하면은 연기가 이제 수증기가 연기가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도 제가 집중적으로 좀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수증기를 이제 잡으면 또 잡는 동시에 이제 집진 시설을 강화를 하면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요. 그러면 엄청난 발암 물질을 잡을 수가 있다고.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좀 들어가지만 블루파워나 남부발전, 산표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기업체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그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그런 어떤 좀 집진 시설 더 강화를 위한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그 기업체에다 블루파워, 남부발전 그리고 주변 발전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산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주민들의 건강권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업체들하고 좀 잘 좀 협의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육상운송 관련해 갖고도 지금 뭐 시에 5억 받았습니까? 시에 아직 안 받았어요. 예. 빨리 받아보고 지역이 좋은 데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남양동 성내동 고속도로 다 지나가는데 그 동네는 돈 한 푼도 못 받고 뭐 그쪽 지역 가장 피해 보는 데가 남양동 성내동 아니에요? 그 아파트 밀집 지역이요 이런데 그쪽에는 돈 한 푼도 안 주고 얘기하는 동네만 주고 또 그 주변도 실제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들도 많아요. 얘기한 데는 주고 얘기 안 한 데는 안 주고 앞으로 그 기업이 경영을 하는 데 있어 갖고는 누가 봐도 공평해야 돼. 상식에서 어긋나는 식으로 뭐 소리 큰 사람들 땜빵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그래 경영해 갖고는 모든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 못하고 향토 기업으로서 자리를 못 잡는다고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하여튼 그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을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하여튼 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문제도 이제 그 주민들이 전가하기에는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좀 제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발전소 그 굴뚝 부분들도 이제 집신 시설을 강화해서 이제 수증기가 안 나오게끔 좀
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육상운송 관련해 갖고도 진짜 모두에게 상식에 어긋나지 않고 공평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사원주택 관련해 갖고도 좀 빨리빨리 좀 하세요. 그래야지 뭐 지역에 뭐 그나마 지역에 뭐 좀 도움이 되지. 그렇게 계속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기업체도 좀 각성할 수 있도록, 지역에 진짜 항토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좀 독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이강호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고요. 수소기업 전문 산업단지 조성하는 거, 예. 그 땅 보상들은 다 끝났나요? 그 수용 재결까지 다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본동 마을에서 그 산업단지를 들여내는 대신에 뭘 좀 마을에다 좀 그래도 뭐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도 제가 임시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 주민들 요구 사항은 어느 정도 좀 토론이 되고 있나요? 그 마을하고는 저희가 그 최종 그 설명회나 협의는 다 완료했고요. 최종 이제 그 합의서를 이제 그 마을에서 그 정관이나 이런 합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은 저희가 그 최종 결론 네. 내는 걸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땅을 보상받기도 하지만은 생산 기반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LNG 46쪽이에요. LNG 기부금 그 특별기금이 사용하고 남은 돈들은 마을하고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지금 그 마지막 사업이 이제 주민복지지원 집수리 사업인데, 예, 그거는 이제 그 어차피 동네별로 그 인원수나 그 맞춰서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겁니다. 아마 몇 년 더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집이 새 집들은 뭐 헌집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만약의 경우에 집 수리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남은 집들이 네. 큰 금액은 안 남아도 작은 돈이라도 이건 우리가 공동으로 네. 이런 사업을 할게요. 소득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가능하잖아, 그죠? 예, 가능합니다. 예, 그런 가이드도 예. 부담 없이 좀 그 마을 이장들이라든가 마을에다 그렇게 이장들도 좀 알려주시면은 네. 계속 집 수리에만 매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남은 집이 10집이 2억이 남아 있는데 1,080만 원에서 1억 800이 남아 있다. 그 10집이라도 공동으로 뭘 하겠다고 하면 해주겠다. 네. 그런 가이드를 좀 해주세요. 네. 도시가스 정라 23통은 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내년도 사업 지금 이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 일단 정당 23통은 저 통장님 불러서 설명해드리고 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내년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예. 금년에 좀 했으면 좋은데 좀 안 됐다고 얘기하면서 예. 해주시고요. 그다음 블루파워 화력발전소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중복되기도 하지만 그 뭐도 육상운송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시정 질문을 작년에 했던 걸 그대로 다시 또 할 거니까 그건 뭐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잘 해주시면 되고요. 관광 친수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상명방 쪽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객실 콘도로 합시다. 복합 리조트. 네, 복합 리조트 콘도. 네. 거기에 대해서 위치를 아직 정해지진 않았죠. 명확한 위치. 대략은 대략 정해졌는데 네. 소나무 벌채를 좀 최소화하는 쪽으로. 소나무 벌채를 동호회 마을 사람들이 동호회 안 하잖아 일부가.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 최종 그 관광지 변경 인허가를 받고 예. 할 때 또 마을하고 아마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소나무 벌채하는 걸 최소화하면서 위치를 잘 주민들하고 잘 그걸로 해야 되고 그다음 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마을의 그 상명방 지역 주민들하고 건덕 면민들하고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런 것들도 잘 협의해 나가면서 어느 한쪽이 치우쳐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상명방 주역 주민들이 보상을 받은 거하고 건등 면민들에 대한 거하고 친수시설 관광 친수시설은 삼척 시민들 전체 광역화해서 바라보 그 시선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그 에너지과에서 객관적이면서도 폭넓게 고민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상업 가동이 지금 몇 프로가 되고 있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그 블루파워가 지금 상업 가동률이 얼마나 돼요? 지금은 현재 한 8, 9% 지금 정부 계획이 9% 8, 9%라도 지금 전기를 예. 전력 거래소에다 팔고 네.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섰다가 뭐 가동 중지됐다가 했다 지금 막 변동이 심한데 지금 현재 그 5월 단위로 한다. 예를 들면 4월 단위로 한다면 가동률이 몇 프로 정도 돼요? 4월, 5월은 사실은 그 미세먼지 그런 기간이라 가지고 석탄 화력은 최대한 자제를 시키거든. 그러니까 4월은 5%도 안 되는 걸로 알고 그죠? 있어요. 없죠. 예. 예. 민간 발전사가 지금 이제 블루파워하고 아닌 화력이 이제 제일 문제인데 뭐 참 국가적인 자치단체 시의회에서 이 국가적인 얘기를 참 하는 꼴인데 시민들 삼척 그렇다고 해서 뭐 화력 발전소 뭐 가동되고 막 그런 것까지 동호회하는 건 아닌데 삼척 시민들이 뭐 저도 욕을 먹어서 화력 발전소 반대하는 사람으로서는 욕을 먹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고 해가지고 유치를 해놨는데 아까도 이제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강원도 경제인연합회에서 건의를 했잖아요. 네. 예. 새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대시를 좀 세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뭐 이거 뭐 지난 정부의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국가 정책이 최소한 국가가 화력 발전소를 허가를 해줘 가지고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특정 전기를 물론 이제 뭐 기저전력에 대해서는 이제 원자력 발전 그다음 화력 발전 두 가지가 기저전력으로 쓰니까 하겠지만 그럼 적정히 배분해서 써야 되는데 그 뭐 국가가 발전소를 지으라고 허가를 다 해주고 에너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집어넣어 가지고 에너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들어가는 글자 한 줄이 허가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단지 인허가권만 단지 수행되는 것뿐이지. 그래놓고는 원전 전기를 쓴다고 송전선로를 다 써버리니까 전기를 태워가지고 서울로 보낼 전선이 없어 그죠. 전기선이 없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 시민들이 쉽게 알아들으려면 전기선이 없어가지고 전기를 못 태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써버리니까. 저는 이게 국가 폭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 폭력. 그래서 삼척 시민들은 애쓰고 들어가지고 그 더운 여름에 서울 올라가가지고 송전 세종시 가가지고 해놨는데 지금 0.6원도 못 받고 있잖아요. 그죠? 킬로와트당 0.6원 준다는데. 그런 꼴이니까 그걸 뭐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잘 좀 건의해 주시고 그러셔야 돼요. 에너지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워낙 쭉 나열돼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하나 체크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잘 해주시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요. 우리 이제 삼척 실화제 시험 연구센터 위탁 운영 현황에서요. 현재 운영 실적이 단순 시험 건수 및 수익 중심에 좀 머물러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운영의 성과를 정량적 지표 외에도 어떤 지역의 연계성이라든가 전문 인력 양성, 정책 활용 등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종합 운영 성과 체계를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저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요거는 이제 사실은 실화제 시험 센터는 이제 저희 거다 보니까 네, 저희가 위탁해가지고 운영하는데 네. 그 옆에 이제 뭐 대용량 2차 전지라든가 네. 이런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그 기관이다 보니까 네. 그 기관이 어차피 같이 운영을 하니까 이 서로 이제 상호 보완하고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네. 좀 우리 집행부하고 KCL하고 좀 소통을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화재 안전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이요. 건축 한동하고 연면적 1,460제곱미터의 장비 6종을 이제 올해 6월 착공 예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착공되었습니까?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설계가 마무리 단계예요. 예. 그러면 요번 달은 하면 힘들겠네요, 그죠? 예, 한 7월 업자 선정하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올해 이제 한 7월 예정이라 이러면은 타 기관 유사 인프라와 좀 중복될 소지는 없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우리 특별히 삼척만 있는 거예요? 별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기존 ESS 실험 시설과의 어떤 기능적 중복을 좀 피하고 향후 이제 민간 공공의 실질적인 수요에 기반한 실증 검증 중심의 플랫폼으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뭐 타당성이라든가 타당성 재검토라든가 활용 전략을 마련할 어떤 그런 계획은 세워뒀습니까? 이게 이제 당초에 사업 네. 확보를 할 때 타당성 용역을 이제 산업부 주관으로 그 용역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면 실야제 시험 시 아까 우리 뭐 동료 의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인근 지역의 연기나 뭐 냄새나 이제 뭐 악취 등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래서 화재 실험이 반복되는 만큼 실험 전후의 어떤 악취 차단이라든가 배출가스 관리, 민원 대응들이 환경 영향 방지 어떤 매뉴얼들을 좀 마련하고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 매뉴얼이 있고 네. 그 환경 기준치를 벗어나면은 바로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놨는데도 저기 소음이 나고 또 저기 냄새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이제 그 집진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약간 하자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전면 재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기 ESS 그게 지금 중단되고 있다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시설을 보완하려고 이제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2차적인 대용량이 지금 중단되고 있고 네. 요거는 실화제 시험 센터는 이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그 대용량에서 그 문제가 이제 집진 시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전면 교체해서 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아마 운영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센터의 현재 시험 중심의 운영은 시설의 어떤 잠재력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이제 실화제 시험은 이게 실제로 이제 운영된 지 한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실험하는 종류나 이런 게 한정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우리 대용량이라든가 이제 이쪽으로 지금 더 확대 여기 일부 시험 못하는 거는 그쪽으로 확대해가고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시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교육 훈련이라든가 기술 협력 기능을 포함하는 종합 화재 안전 거점으로 기능을 좀 재정립하고 또 지역 산업하고 지역 산업 기관과 좀 연계를 한 것이라든가 또 타 지역 산업 기관과 연계한 협업 체계를 좀 구축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KCL 측이 아까 이제 뭐 실증 관련해서 뭐 미국의 UL이라든가 독일의 뭐 TÜV라든가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도 서로 이제 그 기본적인 협력 체계는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삼청제 그 실화제 시험 연구센터는요 전국에서도 좀 드문 실증 인프라인 만큼 단순 시험 수익에 그치지 않고 또 환경 영향 관리라든가 또 전략적 기능
재정립을 통해서 실질적 공공성과 지역의 파급력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세 개 세트가 구축되기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합 세트식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역 경제나 이런 데 파급 효과하고 훨씬 높아질 거고, 그리고 지금 인력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강원대학교 출신 인력들도 거기에 좀 일부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는 클 것으로 하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와서 머무는 시간이 2, 3일 정도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네. 오는 손님들도 사실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지금 구축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험 시설 활용도가 좀 낮고 교육 훈련 기능이 사실상 부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옆에 이제 실화제 시험 그거 싣는 거는 이제 교육 훈련을 겸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지금 앞으로 이제 준비하신다 이 예,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단순 시험 기능을 넘어서 실증 검증 교육을 포괄하는 통합 화재 안전 허브로서 기능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위탁 운영과 지역 산업 간 연계가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화재 이런 뭐 쉽게 그 자재 이런 실험이다 보니까 관내 업체가 뭐 제조해가지고 가서 실험하는 경우는 사실 네. 그 관내 업체가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지 이제 다른 기업 밖에 있는 외부 기업들이 와서 네. 실증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센터의 시험 인프라를 활용해서 뭐 지역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에너지 산업과의 어떤 기술 교류, 공동 연구라든가 실무자 교육 등을 이제 체계할 이제 계획은 이제 앞으로 그 예. 교육관이 설립하면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행정이어서 위탁 기관에만 그 운영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행정이 좀 주체적으로 방향을 좀 설계해서 관리 감독과 좀 성과가 한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책임 있게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원학 의원님. 질의 예, 주세요. 과장님. 저기 우리가 블루파워가 친수 관광시설 950억을 들여서 바닷가 우리 맹방해수욕장 명품 맹방해수욕장을 이렇게 만들려고 작년도에 또 용역 보고에도 이렇게 갇혀서 설명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그때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번은 이게 공무원적인 관점이 아닌 사업가적인 관점을 좀 한번 봤으면 좋을 게, 우리 도로를 그 뒤쪽으로 이렇게 낼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우리 맹방해수욕장 앞에 도로 뒤쪽으로 조금 예. 지금 추암을 이렇게 예를 들면 옛날 추암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많이 했는데 추암에 있는 상인들이라든가 추암에 오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렇게 불편 사항이 엄청나게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거기가 좀 많은 분들이 상업을 하시는 분도 나오고 있고 막 이런데 그걸하고 한번 앞뒤 한번 비교해 보시고, 강릉 안인 같은 경우 커피거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앞에 있는 도로가 뒤로 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해야 돼.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한번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630억 지금 협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계 상명방 1, 2, 상명방 1이, 하명방 1, 2, 하명방 1이, 덕산, 오분이, 정로리, 조비 1, 2, 1이 10개 지역에 233억 원에 대해서 이렇게 영역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뭐 금계나 덕산이 좀 문제가 생겼던데 그 자금이 예산이 나간 문제 때문에 좀 그런 거고, 하명방 1, 2, 1이, 상명방 1, 2, 1이 이렇게 저기 돈이 집행이 됐고, 오분리하고 정로리하고 조비 1, 2, 1이 빨리 좀 협상을 좀 해서 저는 예산이 좀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남은 397억의 이 문제 때문에 저번에 저한테 1시간 정도 이렇게 저랑 회의할 때 명확하게 답변을 해달라 해서 대답했던 적 기억나시죠? 사업을 정확하게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관광 취수 시설 950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호텔이냐 아니면 뭐냐 이렇게 계속 변경해 왔던 과정 아닙니까? 예산이 630억, 950원 다른 예산입니다. 그 명확하게 해서
지역에 혼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안 도로의 명방해수 도로에 대한 부분 앞을 가냐 뒤로 가냐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지자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많은데 특히 우리 맹방 해변 관광 친수 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 설명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또 950억에 대한 거 하고 630억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었지만 또 이렇게 기간이 오래돼 보면은 또 우리가 또 기억이 또 좀 이렇게 희미해질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우리 의원님실에다가 한 번씩 좀 배부해 주세요. 그래서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블루파워에서 지원 사태 건립 사업 과장님 말씀을 드리면은 그 사업이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이해를 하지만 바깥에서 보는 시민들은 불파에 대한 어떤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또 이런 것들도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좀 설명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불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만 해주시고 점심시간 이후에 추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종환입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222억 2,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29억 7,500만 원으로 58%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 신속 집행 추진 실적으로 목표액은 35억 5,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45억 6,100만 원으로 128% 집행하였습니다. 신속 집행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내역부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직접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분야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2개 연도에 거쳐 참여 인원은 993명에 사업비는 94억 1,2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하반기 일자리 사업 추진을 7월부터 12월까지 하고 2026년도 일자리 사업 수요 조사는 금년도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직접 일자리 사업 배치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두 번째 민간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지도 점검 결과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 11월까지 진행하게 되며 사업 내용은 청년 채용 시 2년간 월 인건비 90% 지원, 교통비 10만 원 지원, 지원기간 종료 후 정규직 유지 또는 전환 시 근로자 대상 인센티브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도 4월 기준 17명의 인건비 9명, 인센티브 8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월별 지원금 지급 및 사업장 정기, 수시 지도 점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업체별 지원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세 번째 삼척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실적입니다. 사업비는 50억 2천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최근 5년간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 추진 성과로는 삼척사랑 상품권 연간 500억 이상의 판매로 지역 자금 선순환 도모하고
착한 가격이 없어 전통시장, 청년몰, 인센티브 5% 추가 캐시백 지급, 명절맞이 삼척사랑 카드 인센티브 15% 상향 운영하였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추석 명절맞이 인센티브 15% 상향, 삼척사랑 카드 이용자 연말 감사 이벤트 추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전통시장 운영 현황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노후 시설 보수 등 실시하고 사업비는 7억 4천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삼척중앙시장 노후 시설물 보수 공사 외 20건, 중앙시장 노후 CCTV 교체 외 8건, 청년몰 활성화 행사 운영 및 노후 시설 보수 등을 실시하고 청년몰 바닥 타일 보수 공사 등 3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9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6년도 전통시장과 구도심과 함께 할 수 있는 동네 상권 발전소 공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6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청년몰 입점 현황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삼척사랑카드 가맹점 등록 현황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5번째 삼척청년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 계획입니다. 2024년 9월부터 26년 12월까지 강원대학교 삼척협력단에 위탁 계약을 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 성과로는 청년마을 청춘강상 워크숍 1회 개최하였으며 미혼 남녀 매칭 썸척 운영하였으며 전문가 양성 사업을 실시, 랍다 카페 활성화 프로그램, 마일리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 청년성장 라이프 아카데미, 스포츠 응원터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2024년도 삼척청년센터 운영 실적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6번째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매출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현황은 총 38개 업체이며 농공단지 지원 내역은 2024년도에는 시설물 및 환경정비 사업으로 5억 7,900만 원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시설물 환경정비 사업으로 1억 3,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상 50% 이내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농단지 공공시설물 보수 및 환경정비를 연중 실시하고 농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 비율 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삼척시 투자 유치 시행규칙 개정 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 입주업체별 물류비 지원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입주업체 생산 실적 및 근로자 현황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7번째 근덕 제2농단지 추진 현황입니다. 조성 예상 면적은 51,807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92억 6,6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농공단지 신규 조성 계획 수립하였고 2022년도 농공단지 지정 계획 고시 단지 계획 강원특별자치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승인하였으며 농단지 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2024년도 7월 12일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농공단지 분양 계획 수립 및 분양 신청을 6, 7월에 할 예정이며 공사 준공은 11월에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5페이지 8번째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지정 현황 및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1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사업 내용은 공모 선정 마을기업의 사업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지정 및 운영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기대 효과로는 마을기업 육성 지원 및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주민 소득 향상하고 자생력 확충 방안으로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수익계약 확대, 사회적 경제 프리마켓 개최를 통한 홍보 및 판로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9번째 광산업체 현황 및 지도 점검 결과입니다. 우리 관내에 광산은 24개 광산업체가 있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2024년도 상반기 광산 지도 점검
4월에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강산 노면 청소 차량 운행 현황 점검, 하반기 강산 노면 차량 운행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 삼척시 채굴 계획인가 광산 지역 기여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광산 민원 처리 결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광산 지역 환원 사업 내역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10번째 광학검 인허가 현황입니다. 채굴 계획인가 광산 인허가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2차 보존 이자율 3% 5년간 지원하며 신용보증 수수료도 50% 지원 5년치 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융자 추천 395개소에 175억 8,900만원, 2차 보존 지원금은 974억에 3억 500만원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추천을 연중 실시하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12번째 삼척 번개시장 이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삼척 번개시장 이전 조성사업 계획서 등 서류 일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점심시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가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